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께 거의 매주 코로나19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는데요. 또 저의 뷰 말고 다른 여러 저자들의 석학들의 뷰도 좀 전해드릴 겸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정인교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 한번 우리 경할못 여러분들께 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스쿨 유튜브 강의를 저도 사실은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김광석 박사님은 또 이 분야에 있어서 또 가장 활동적이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땀이 납니다. 네, 먼저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 저도 이 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궁금한데요. 일단 폴 크루그먼의 이 이름, 그리고 뭐 리처드 볼드윈 이런 세계 석학들의 이름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 책을 같이 쓰게 되셨는지 궁금해져서 그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폴 크루그만 하면은 뭐 다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사실 기획한 사람은 네. 리차드 볼드윈이라고 국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뭐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네. 그런 학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친구하고는 뭐 제가 오랫동안 몇 년 직이고요. 네네. 우리나라에는 2003년인가 제가 그때 초청을 해서 한번 왔었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뭐 동아시아에 이제 하여튼 뭐 연락도 안 하고 왔다 가기도 하고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유럽에 보면 이제 CEPR이라고 유럽 경제정책연구소라는 네.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통상 체제를 연구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가 좀 되게 된 게, 이게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는가. 네. 통상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얘기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말 전문가들을 모아서 책을 한번 쓰자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고, 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영어로 나온 걸 보고 또 급히 또 이렇게 또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래서 뭐 이 책에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부족한 게 통상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원래 챕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볼드윈하고 저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맨 앞부분에 이제 책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뭐 많은 부분은 오늘 얘기 드리는 게 볼드윈하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를 제가 소개도 하면서 또 제 생각도 전달을 네. 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 속에 가장 크게 드리워진 그 질문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의 경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처음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리고 이전 세계와 세계 경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얘기할 때 뭐 BC, A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네. BC, AC는 2000년 전 얘기지만,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를 영어로 얘기를 하면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네. 앞자로 떼면은 BC, AC로 되거든요. 또 다른 BC, BC, AC라는 AC. 개념이 우리가 세계사를 쭉 얘기를 할 때, 인류사를 얘기를 할 때 BC, AC를 가장 크게 구분하는데, 네. 코로나가 인류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아마 그 정도 충격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국제 통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세계화가, 정말 진정한 세계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대체로 보면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세계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3차례에 걸쳐서 큰 물결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콜럼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구가하던 그 시기가 제1의 물결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해총 가트라고 그러죠. 가트 설립되고 나서 이제 있던 국제 규율에 의한 통상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적 교류가 이루어진 게 이제 2차 물결입니다. 그다음 이제 3차 물결은 ICT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여행이 상당히 빈번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80년대 후반 90년대 이후가 이제 제3의 이제 경제 통합이나 또 뭐 세계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언제 소위 이제 퇴치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학계에서는 제4의 세계화 물결, 세계화는 세계화가 지속이 되겠지만은 다른 물결로 흐를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예, 좋은 그 컨셉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도 전과 후는 뭔가 달랐고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도 뭔가 달라졌고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어떤 거대한 외재적 충격이 있을 때마다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전반에 걸쳐서 뭔가 거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크게 주목할 만한 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3단계 혹은 3차 세계화 물결 때는 물론 우리 여건을 가지고 국제적인 이동을 해외 여행을 했습니다만은 사람 간 국제적 이동이 아주 원활한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람 간 이동이 이게 이제 소위 그 문제가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간 국경 간 이동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많이 이제 보면 이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형들이거든요. 이제 이게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저도 비슷한 생각을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더블딥 시나리오라는 책에 그런 걸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결국 특히 유럽 지역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 간의 이동이라든가 지역의 봉쇄, 또 국가 간 봉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새로운 유럽의 결속력이 완전히 와야 되는 새로운 유럽 체제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미 브렉시트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결속력의 와해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이걸 좀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참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저는 탈세계화가 아닌가. 그 전까지는 좀 세계화가 진전되다가 국가 간의 분업 체계죠. 그러다가 탈세계화가 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종류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덧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때요. 이게 코로나가 세계화를 뭐 이를테면 뭐 중지를 시키거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탈세계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계화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각자 다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제 세계화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이탈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세계화와는 다를 거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국제적인 교류를 안 하진 않겠죠, 그죠? 분명히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던 코로나 이전 즉 그 BC의 어떤 경제 활동, 글로벌 경제 활동은 상당히 이거는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국가 간 봉쇄 문제도 있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상의 일부가 결국 어떤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리쇼링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한 2015년부터 좀 세계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좀 줄어드는
분위기 속에서 리쇼어링이 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보호무역주의도 뭐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가장 전공으로 하고 계시는 분야 국제 질서라든가 아니면 국제 통상의 영역에서 특히 어떤 두드러지는 좀 영향이 있을지 좀 예지력을 발휘해서 좀 우리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제 무역이라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카터라는 이제 기구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이제 무역 규범에 따라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95년도는 이제 WTO 세계 무역 기구에서 이제 보다 더 강화된 이제 무역 규범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국제 무역 규범이라는 거는 사실은 자연법이 아니고 네. 이 산업 발전이라든가 또 어떤 뭐 특정 국가든 아니면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활동의 추이가 바뀌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국제 규범은 바꿔줘야 네. 되는 그 업그레이드가 되든 하여튼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WTO 체제 하에서 그런 작업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도하 개발 어젠다 DDA 협상에서 이걸 쭉 해왔었는데 이게 사실상 중단이 되고 더 이상 이제 기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집권하고 나서부터 WTO를 완전히 무시했고 사실은 뭐 미국은 WTO 신경 안 쓰고 자국 이기주의 정책을 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세계 통상이나 투자에 결정적인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WTO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유일하게 했다고 그러면은 건물 폐쇄한 것밖에 없습니다. 네. 심하게 말하면은. 네네. 그러니 이게 무역 질서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지금 깨려고 하고 있는 판에 그렇겠네요. 이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세계 경제에 다양한 충격을 주는데 특히 이제 국제 통상이라는 영역에서 또 그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라는 면에서 그런 충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많이들 비교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경제 충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할 만한 바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예, 이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는 실물은 뭐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었는데 네. 미국의 금융 체제가 일순간에 붕괴가 되어버렸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뭐 엄청난 재원을 돈을 집어넣어서 돈이 도를도록 미국 돈인가 달러가 돌면은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순환하는 그런 구조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 그러면서 물론 이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으니까 G20이라는 이제 뭐 임시적인 어떤 국제 기구 조직을 만들어서 네. 동시다발적 그 전대미 그 당시로서는 전대미문의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세계 경제를 복원을 시켰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세계 경제 복원력이 작동이 됐던 거고 네. 지금은 현재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는 판도가 완전히 다르다. 제일 먼저 중국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소위 중간재 조달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기업들이 일단 조업 중단이 되면서 네. 공급 흔히 말하는 이제 공급 부문에 있어서의 충격이 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가 사실상 네. 뭐 재택근무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해서 네. 경제 활동이 안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소비가 줄고 수출입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수요 부문에 충격이 왔고요. 네. 그러니까 공급 수요 충격이 생기면은 이게 바로 이제 실물 부문에서 충격이고 네.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몇 달만 더 되면은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석 달, 넉 달 매출이 시원찮다. 더군다나 뭐 많은 기업들이 50% 이상 매출 감소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부도가 불가피하죠. 네. 부도가 나기 전에 어떡합니까? 기업들이 무조건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자산을 판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자산 시장이 각국에 이게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러면은 자산 가격 떨어지면은 그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물론 기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의 그 건전성이 악화도 되지만은 네. 소위 담보로 갖고 있던 게 이래 되면서 금융이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 실물에 있어서 금융까지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충격도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물, 금융, 심리적 충격까지 이렇게 가해지기 때문에 네. BC, A씨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정확히 요약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쩌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부문의 부실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어쩌면 실물 경제의 위기이고 그게 또 역시 심리적 위기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드는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 왜 OECD라든가 그리고 WTO라든가 이제 국제 통상적인 이런 질서의 붕괴가 있는 와중에도 왜 이렇게 잠잠할지 이런 국제 기구들의 역할이 왜 이렇게 이렇게 강조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이 국제 기구라는 게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미국이 그 당시로서 뭐 절대 강자로 이미 이제 세계에서 부상을 했으니까 네. 미국이 많은 부분 희생할 돈도 되고 네. 또 전 세계 해양 이 운송로도 다 지켜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국제 질서가 이 협정에 의해서 협정을 지키도록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나라도 법을 만들어 놔놓고 법을 지키도록 하면서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을 국내에서도 폭력을 피하려고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회로 만들어야 준법을 강조하는 게 국제 질서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뭐 5천만 명까지 사람이 죽는 네. 이런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하자. 네. 하면서 이제 법을 지키도록 하자라는 게 그 법들이 보면은 다 국제 기구들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국제 기구가 이제 지켜지려고 그러면은 그걸 제안하고 그것의 가장 후원자였던 미국이 네. 항상 거기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네.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요차하면은 네. 사실 어떤 국제 기구든 간에 미국이 가입한 국제 기구라면은 그 기구의 운영 자금의 30에서 40%를 미국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트럼프는 가지고 뭐 네. 탈퇴하겠다 아니면은 뭐 거기 우리 분담금 못 내 이러면은 예.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국제 기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 문제입니다. 네. 각 국가별로도 이렇게 할 일이 뭐 대응 방안이라는 게 네. 사람들 만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건데 네. 거기도 뾰족한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예. 거죠. 예. 방법이 없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기구 간의 어떤 이 연대라고 그럴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연대감들을 사실은 그동안 만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또 WHO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세계 각국들이 WHO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거 제가 쓴 아티클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정말 이게 뭐 지자랑처럼 비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제가요 일찌감치 네. 그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할 때 네. WHO 사무총장이죠. 이분이 중국 가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문제가 많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제가 모 일간지에다 실론에다가 네. WHO 개혁 안 하면 이거는 몰락한다라는 거를 적고 이제 그 내용을 지금 거기 가서 그럴 상황이 아니고 네. 정말 국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미국의 뭐 뉴스신문에서 이제 그런 게 쫙 나오기 네. 시작했었어요. 나오고 있죠.
그 이후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이제 뭐 글도 쓰고 했는데 네. WHO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WTO 네. 세계 무역 기구에 보면은 이런 이 질병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협정이 이제 위생 및 검역 협정 SPS라는 협정이 있습니다. 그 협정하고 바로 맞물린 그걸 실행하는 기관이 WHO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WHO 회원국은 자국에서 지금까지 못 봤던 질병이나 이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게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즉각 WHO에다가 통보를 하고 네. 그 관련된 사항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중국이 그걸 안 했죠. 네. 그다음 이제 WHO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제 팬데믹이라는 게 세계적 대유행 아닙니까? 네. 네. 이것도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팬데믹을 선언을 해라. 팬데믹을 선언을 해야지 국제적인 사람 이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WTO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차단한다. 아니 합법적으로 오는 거죠. 비자 다 받고. 네. 네. 그럼 이거는 WTO의 사람 이동에 관련되는 규정 위반입니다. 네. 그러나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예. 이걸 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 특정 국가와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는 따로 기회가 있을 거고 이게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중국이 잘못했다. 그 다음에 WHO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본분을 망각했다. 네. 그러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국제기구라는 게 사실 세계의 어떤 질서를 정립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경각심도 갖지 않고 괜찮다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 팬데믹을 불러온 게 아닌가. 그렇죠. 네. 팬데믹을 사실은 꽤 오래 그보다 한 달 전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했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도 안 했을 거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중국 내에서 다 그냥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죠. 사실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 하면 위기 상황에 더 필요한 건데 위기가 아닐 때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체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정작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문제에 있어서 네. 국제기구가 뭘 했냐. 그렇죠. 이제 이런 비판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런 관점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의 부재, 역할의 어떤 무용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결국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더 점증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역할을 많이 수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어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어쩌면 국제기구가 리드해서 세계 공조체제도 마련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 또 우리 경제 주체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대응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건데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좀 미진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정말 BC, AC를 가르는 정말 엄청난 이런 충격이 드리워진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은 혹은 우리 정부는 혹은 우리 기업이나 가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런 상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시면 끝으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과거 이런 이제 위기 상황 경험을 본다면은 이건 일시적이야. 좀 있으면은 고전으로 돌아가겠지. 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 싶고 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죠. 네.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거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도 사실은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지금 나올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후에 가야지. 네. 왜냐하면 이게 전체 총 비용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네. 총 비용이라는 게 뭐 이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예,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경제적 피해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빨리 뭔가 끝내야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평가를 한 게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말, 이 대책에 네.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경제156 남자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특히 국제기구의 관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경제156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